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의 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라임 팩트 사건 파일.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물리적인 7일을 넘어서 상징적인 기간인데요. 요일별로 보면 기승전결 구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시작과 끝도 있으며 처음으로 돌아온 뒤에는 다시 반복되는데요. 일주일들로 채워진 한 달은 어느새 10월을 맞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벌써라는 말로 놀라기에는 의미 없이 흘린 날이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채워도 부족하고 아쉬운 날들. 앞으로 있을 학우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첫 곡으로 청하의 월화수목금토일 들려드릴게요. 월화수목금토일 난 어디쯤에 있을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이곳에서 혼자 남아있을까. 또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어버려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서서 매일 같은 표정과 매일 같은 목소리로 하루 종일 노래했어. 라라라라 라라라라 눈을 떠봐도 여전히 불이 꺼진 밤. 이뤄질 수 있을까. 점점 far away. 모두 떠나고 텅 빈 곳에 나 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난 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난 어디쯤에 있을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이곳에서 혼자 남아있을까.
제1장 끝나지 않은 엔딩. 오늘의 영화는 아이들로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교수가 쓴 실화소설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영화 아이들뿐만 아니라 1992년도에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실제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더 해볼까 하는데요. 1991년 3월 26일 대구에 거주하던 5명의 초등학생이 집 뒤편에 위치한 와룡산에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날은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었던 날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아이들은 와룡산을 오르기 전 인근 마을에 사는 학교 친구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실종되자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맸고 개구리 소년들을 주제로 한 영화와 노래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초등학생들은 대구 개구리 친구 찾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전 국가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찰은 대통령 특별 지시로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특별본부를 구성,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현상금 4,200만 원,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적은 찾지 못했는데요. 그 후 실종 5년째인 1996년에는 5명 중 1명이 자신의 집에 안매장되었다는 주장이 나와 굴착기와 곡괭이 등으로 집안 화장실과 부엌 바닥을 파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자 한때 외계인 납치설, 북한 공작원 유괴설, 불치병 치료를 위한 희생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 내구의 유골과 신발 5켤레가 발견되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이후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하네요. 끝으로 이 사건의 실종 어린이들을 흔히 개구리 소년으로 불렀던 이유는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는 말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왜곡된 것이 널리 퍼지면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개구리 소년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양의 잊지 말아요 듣고 오실게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면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돌아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사람을 사랑해줘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와줘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모든 나를 잊지 제2장 크리미널 마인드. 때로는 여성 범죄자도 나타나는데 이들의 죄명은 대부분 살인, 그 중에서도 비속살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비속살인이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것으로 범행 동기나 원인은 다양하지만 발생 비율은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대부분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혼자 출산한 후에 영아를 유기했거나 우울증 등의 이유로 자녀를 살해한 경우인데요. 호전은 보통 산모의 10%에서 15% 정도에 나타나는데 산후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으며 복잡한 가정사나 심리적 문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후 우울증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산욕기와 관련한 정신장애는 크게 산후우울 기분장애, 산후우울증, 산후정신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후우울 기분장애는 산욕기 정서장애라고도 불리는데 분만 후 3일에서 6일 내에 산모의 약 50%가 경험하는데요. 대부분 증상이 미미하거나 증상이 생긴 후 약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회복하게 됩니다. 산후 우울증은 산후 4에서 5개월 이내에 우울과 불안 등이 서서히 발생하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불면, 섭식장애, 우울기분, 신경과민, 기력저하, 일상기능의 장애, 사회적 철회, 아기가 보내는 신호의 잘못된 해석, 기억력 및 사고의 장애 등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형태의 산후정신병은 보통 산모 1000명당 1명에서 2명의 빈도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이나 유아살해 충동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증상으로 산후정신병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원인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산후우울증을 산모 혼자만의 문제로 생각하여 방치한다면 만성 우울증이나 피해망상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심한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평소 갈등을 빚어온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5살 배기 아들을 굶기고 수차례 때려 학대 혐의로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산모가 단순히 참거나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니며 가족 역시 이것을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하는데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후 우울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모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우울증을 이겨내시길 응원하며 커피 소년의 힘내 들려드릴게요. 힘내 피곤해 지쳤어도 머리가 아파와도 오늘만 견뎌내렴. 힘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절대 무너지지 마.
벽처럼 막혀있고 깜깜해 보일 거야. 끝이 보이지 않겠지. 근데 끝은 분명히 있어. 오르막길의 끝에 조금 더 힘을 내려 힘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하나 이룬 것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렴. 힘내. 나만 뒤처진데도 나만 초라해 보여도 절대 비교하지 마. 너는 그냥 나여서 좋아. 조금 느려도 좋아. 천천히 가면 되지. 자, 나도 함께 걸을게. 조금 덜 힘들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힘내. 이제 곧 보일 거야. 정말 다 왔다니까. 저기 작은 빛 보이지. 저기 가서 우리 뭐 할까 생각이나 해두렴. 거기선 푹 쉬어야지. 거기선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힘내. 제3장 스테이브 오브 크라임. 범죄의 징조를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범죄자 가운데에는 무차별 범죄를 노리고 마구잡이로 범행 대상을 고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표적물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을까 말까, 빈틈이 어느 정도 있을까 등을 관찰한 다음 범행에 옮기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자가 범행에 옮기기까지 판단을 내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1번 90초 정도, 2번 7초 정도, 3번 180초 정도, 4번 30초 정도. 4개 다 정답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정답은 이 중에서도 제일 짧은 시간인 2번 7초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인상이 좋다거나 껄끄러운 상대 또는 온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를 첫인상이라고 부르며 범죄자가 범행 대상을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표적 대상의 전체적인 분위기, 표정, 걸음걸이 등을 훑어본 뒤 순간적으로 범행 대상을 결정하는데요. 표적으로 삼을까 말까라는 두 가지 선택을 마음에 품은 채 판단을 하게 됩니다. 7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 과거 미국의 한 대학교가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수감되어 있는 여러 명의 범죄자들에게 보여준 뒤 범행에 옮길까 말까에 대한 판단 속도를 조사했는데요. 실험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7초라는 짧은 시간 만에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이나 형사들도 7초 정도면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범죄의 대상으로 선택되느냐의 여부는 첫인상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7초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걸어오다 멈춰 두리번대다가 너와 마주친 시선 황급히 고개를 돌려 마지막 곡으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느낄 설레고 가슴 아픈 울림을 표현한 곡 김성규의 60초 들려드릴게요. 내 심장이 귓가를 울려 60초 천천히 차올라 흘러넘치는 눈물 가슴으로 너를 안고 한참을 있다가 서서히 떼어내 멍한 눈빛 할 말을 잃은 내 그 입술 네 한숨에 심장이 멈춰 60초 충분한 스토리 내 삶에서 넌 사라졌어 널 찾지 않았어 네 맘을 본 걸 짧지 않은 time 넌 그런 사람 내게 충분한 스토리 선명하게 넌 전해졌어 넌 앞을 다 했고 난 보내줬어 마지막 끝에 널 주위에 있어 뜨겁고도 차가운 time 둘 다 네가 준비한 끝에 있어 같은 시간 다른 너내 옛날의 기억 60초면 충분한 스토리 내 맘으로 넌 들어왔어 난 늘 쉽지 않아 날 가져간 걸 짧지 않은 time 넌 그런 사람 내게 충분한 스토리 내 삶에서 넌 사라졌어 널 찾지 않았어 네 맘을 본 걸 짧지 않은 time 학우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에 헌혈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생활과학대학교 건물 112호에 있는 우리 학교 헌혈의 집에서 학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9시 30분부터 6시까지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니 많이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혈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학교에 있는 헌혈의 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헌혈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효민인 여러분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심은희, 기술의 안소영, 방송의 저 김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해언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E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